주제는 보이다시피 바로 뷰티 브랜드에서 광고, 메타 광고 효율 잘 나오는 법인데요. 뷰티 광고 같은 경우에는 메타에서 되게 많이 집행을 하고 계세요. 근데 아무래도 좀 레드오션이다 보니까 메타 광고에서 좀 효율을 내기가 조금 어렵다거나 아니면 효율을 내고 있는데도 그 이상을 조금 더 개선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을 뽑을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라이브 주제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뭐 DA 광고 쪽에서도 뷰티는 이제 메타나 뭐 구글 많이 집행을 하시는데 오늘은 메타 광고에서 먼저 효율 내는 법을 알려주고 다음에 뭐 기회가 된다면 원준 마케터님이랑 구글 광고 전략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보고 뭐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제 네이버에서도 뭐 아니면 SA 광고 쪽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을 낼지 차근차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기초적인 부분도 있지만 뭐 실전을 좀 저희가 이제 뷰티 전문 쪽으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네. 좀 실전에서 광고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을 내면 좋을지 좀 꿀팁 위주로 많이 들고 왔으니까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하신 점은 좀 채팅하시면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다가도 바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실시간으로 소통 활발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그러면 원준 마케터님 뷰티 업종 광고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죠? 먼저 그럼 뷰티 업종 광고 특성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뷰티 업종은 실제로 이제 사용해보기 전까지는 품질이나 효과를 좀 판단하기 어려운 업종이어서 네. 뭐 백화점에 같은 데 가가지고 올리브영 이런 데 가서 직접 발라보고 그러면 좋겠지만 보통 이제 인터넷에서 할 때는 그런 걸 못 하잖아요. 그래서 소비자의 감성, 후기 그리고 비주얼 이미지 이런 게 잘 담겨서 그런 게 전환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업종이기도 합니다. 네. 그래서 첫인상이 이제 결정적인 메타 광고에서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원준 마케터님도 약간 기초 화장 같은 거는 조금 하시나요? 요즘에 또 네. 남성분들이 화장도 많이 하고 여름철이니까 선크림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. 조금 미백 효과가 있는 걸로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. 아니면은 좀 CC크림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보통 네. 갔을 때 구매를 하기 전에 네. 좀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사는 편인지 저는 그냥 삽니다. 그냥 삽니까? 네. 그래서 이제 완전 리뷰 읽어보고. 리뷰 보고 네.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고 좀 쓰고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색감이나 아니면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는 질감 그리고 그런 촉촉한 제형 같은 걸 많이 좀 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만져보지 않고 세일이 들어갔을 때 온라인 한정으로 네. 좀 그런 거를 좀 그런 제형을 써보지도 않아도 좀 바로 느껴질 수 있게끔 광고를 노출시키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? 그래서 이제 원준 마케터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는 좀 효과를 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좀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게끔 좀 후킹성이 높은 소재를 사용하고 이렇게 랜딩 페이지로 연결이 됐을 때 상세 페이지 안에 좀 자사 상품의 효과나 좀 질감 같은 거가 잘 표현이 되면은 훨씬 전환율이 올라가겠죠? 네. 네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소재를 어떻게 만드느냐 얼마나 이제 매력적으로 소재를 노출시키느냐에 따라서 좀 전환율이 많이 갈릴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뭐 짧은 시간 안에 좀 시선을 끌고 좀 클릭을 유발할 수 있는 좀 그런 독창성 있는 소재가 많이 좀 그거겠죠? 그래서 제가 좀 뷰티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을 때 요즘 뷰티 유저들, 그러니까 좀 소비하는 유저들의 특징 같은 게 좀 경험적인 가치와 더불어서 좀 후킹성이 강한 요즘의 숏폼이나 아니면은 좀 빨리빨리 효율을 되게 따지는 시대잖아요. 그래서 뷰티 업종에서도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와 더불어서 조금 짧은 시간 안에 효율을 볼 수 있는 소재가 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조금 배너 소재나 이미지, 영상 소재를 만들 때 조금 더 자극적이고 눈에 띄게 좀 소재를 제작을 한다면 뭐 CTR이랑 CVR 같이 함께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뭐 이제 예시로 좀 메타 광고 소재로 좀 활용하기 좋은 거는 뭐 약간 감성 영상 중심의 좀 이미지 크리에이티브한 건데요.
뭔가 지금 감성 중심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자극적이고 눈에 띄게 뭐 후킹성 있는 소재를 사용하라고 했지만 지금 약간 감성적인 소재 같은 경우에는 좀 브랜딩 측면에 가까워요. 왜냐면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신뢰도 기반이 돼야 돼요.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가 조금 높아야 되고 브랜드 인지도가 없을 경우에는 그런 우리 브랜드는 이런 좀 감성적인 브랜드다. 그리고 뭔가 괜찮은 브랜드다라는 걸 좀 알려야 되는 거죠. 그리고 뷰티 같은 경우에도 좀 감성적인 패키지 측면을 좀 보는 경우가 많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브랜드의 좀 전체적인 이미지를 확인을 하고 이 감성 나랑 잘 맞겠다. 그래서 보통 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좀 키치키치한 좀 키링 같은 거 좀 증정품 많이 주고 좀 핑크핑크한 그런 감성을 좋아하는 브랜드를 좀 선호할 수 있는 반면 뭐 20대 중반에서 30대 그리고 40대까지는 좀 깔끔한 패키징 그리고 객단가가 조금 높더라도 좀 얼마나 좀 역사가 깊고 좀 그런 브랜드의 신뢰도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자극적이고 후킹성 있는 소재를 사용하기 이전에 좀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감성의 소재를 좀 트래픽 캠페인으로 돌린다든지 어쨌든 전환용 소재보다는 어쨌든 브랜드의 인지도를 좀 향상시키고 우리 브랜드는 이런 브랜드다라는 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니까 좀 브랜드 이미지용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중심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뭐 이제 후킹성 있는 요소를 좀 브랜드 이미지에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옛날에 진짜 이거 좀 옛날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뭐 스킨푸드 같은 경우에는 뭐 먹지 마세요, 뭐 피부에 네. 양보하세요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이제 뭐 브랜드 이미지를 조금 더 후킹성 있게 좀 알리고 싶다,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좀 감성을 알리고 싶다 할 때는 뭐 나를 위한 작은 투자. 뭐 오늘부터 시작하세요. 뭐 매일 아침 시작하는 루틴. 뭐 무슨 브랜드와 함께. 이런 식으로 좀 브랜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행하면서 좀 소비자들한테 브랜드 각인을 시킨다면 요것도 이제 물론 트래픽용으로 돌리긴 하지만 전환까지 충분히 이끌어 올릴 수 있는 소재라고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좀 이제 소비자들이 광고를 딱 봤을 때 공감할 만한 좀 문구를 사용을 해서 소재를 노출시키는 거죠. 그리고 곡의 이미지도 좋지만 좀 쇼폼 영상으로 뭐 숲속을 거닐면서 좀 그런 느낌이 맞아요. 난다든지 그러면서 깨끗한 느낌. 네, 깨끗하고 퓨어하고 아니면 색감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충분히 활용해도 좋고요.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좀 후킹성이 강할 수 있게끔 브랜드 이미지지만 사람들이 이목을 확 끌 수 있게끔 쇼폼 영상으로 좀 15초 이내로 최대한 노출시키면 훨씬 좋겠죠. 맞아요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이미지 측면에서 좀 소재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다음 측면에서는 또 어떤 거를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요? 저희가 소재 측면에서는 우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. 아까 말했듯이 자극적이고 좀 후킹성 있는 소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소재 내용 같은 경우는 이따 시간이 남으면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2차적으로는 브랜드 이미지나 좀 감성을 자극할 만한 좀 소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다면 그 다음에는 약간 타겟 측면에서 세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쵸? 네. 네. 타겟 설정이 정말 중요한데요. 그래서 뷰티 제품은 뭐 나이대나 아니면 피부 타입 그리고 관심사, 성별 이런 니즈가 다양하기 때문에 관심사 타겟팅이랑 유사 타겟 세팅이 핵심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기초 화장품, 스킨케어 제품은 네. 뭐 25세에서 40세 여성 그리고 뭐 컬러 메이크업, 색조 화장은 18세에서 29세 여성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영상 시청자 타겟도 할 수 있고요. 그래서 광고 소재 타겟을 1대1로 맞춤 구성을 하면 효율이 훨씬 좋아집니다. 실제로 저희 광고주 사례에서도 이탈률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경우도 있습니다. 빛이 직결되게끔. 네. 네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메타는 넌 타겟이 효율이 좋지 않아? 라고 이제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실제로 논 타겟에서 효율이 잘 나올 때도 있지만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상세 타겟팅을 걸었을 때 효율이 좋았던 경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관심사 타겟이나 유사 타겟을 돌려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유사 타겟 같은 경우에도 좀 1%가 있고 3% 이렇게 좀 퍼센테지를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좀 1%로 했을 때 그리고 3%로 걸었을 때 효율도 나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테스트를 먼저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
제가 경험상 좀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는 스킨이나 뭐 패드 이런 거를 사는 주기가 보통은 그래도 뭐 3개월 정도는 걸리잖아요. 그리고 뭐 스킨패드는 리필팩 구성까지 있다면 진짜 최대 5, 6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리타겟을 걸었을 때는 저는 좀 효율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물론 세일이 완전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리필백 구성만 따로 이제 뭐 광고 소구를 한다라고 한다면 리타겟에서 효율을 본 경우도 있지만, 그래서 저는 조금 제품별로 이런 제품 특성별로도 타겟을 나누는 편이에요. 그래서 스킨케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유사 타겟을 넓게 잡고 논 타겟이나 어드밴티지 타겟을 돌린다든지, 그리고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틴트 네. 정말 뭐 열 몇 개 있어도 저희한테는 다 다른 색상으로 보이고, 지금 쓰는 게 있어도 새로운 게 괜찮으면 뭐 제형이나 아니면 효과도 되게 다르고, 촉촉 제형 있죠, 벨벳 제형 있죠, 아니면은 좀 건조하지만 매트한 제형 있죠. 좀 그런 걸로도 이제 되게 자주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유사 타겟 1%로 잡던지 아니면은 리타겟을 돌려도 충분히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좀 색조 화장이나 기존 스킨케어 같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타겟팅도 이렇게 좀 제품군별로 나눠서 맞아요. 진행을 하면은 좀 효율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채팅이 올라왔네요. 네, 안녕하세요. 소재 세팅 관련 문의드립니다. 총 10개의 광고 소재가 있는 상황에서 메타 광고에서는 한 개의 캠페인에서 10개의 소재를 모두 넣는 방식과 여러 캠페인을 생성하여 소재를 줄이는 방식 중 어떤 구성이 더 효율적일지 궁금합니다. 네, 잘 질문을 주셨어요. 이거는 약간 좀 마케터 성향이나 아니면 좀 처음에 세팅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때 좀 많이 방식이 갈리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광고 소재가 있다라고 하면은 초반에 한 개의 캠페인에 10개의 소재를 모두 넣어서, 물론 카테고리별로는 나눌 수 있겠지만 만약에 틴트라고 하면은 틴트에서 10개의 소재다라고 하면은 우선 처음에는 한 캠페인에 10개의 소재를 넣고 한번 캠페인 돌려보시는 걸 추천해요. 그래서 예산이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면 10개의 소재를 개별적인 캠페인으로 돌리기엔 좀 한계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10개의 캠페인을 한 번에 돌렸을 때 당연히 메타에서는 효율이 좋은 소재에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뭐 CTR이나 아니면 전환수 기준으로 좀 추출을 몇 가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캠페인에서 따로 소재를 세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훨씬 효율적일 것 같기는 합니다. 두 개씩 이렇게 테스트는 안 하시나요 혹시? 두 개씩 캠페인 테스트라는 게 어떤? 한 캠페인에 소재 하나 둘 이렇게 좀 네. 아껴서 나중에 쓸 수 있게. 그렇게 해도 되기는 네. 하지만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사실 좀 아낀다는 느낌보다는 빨리빨리 소비자들이 원하는 효율을 빨리 확인을 하고 베리에이션 진행하고 추가 소재 제작하고 소재 수정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소재를 좀 아끼기보다는 다량으로 좀 해보고 좀 그거에 맞춰서 자사 맞춤 효율을 좀 개발하고 좀 지속적으로 세팅 수정을 하시는 게 좋기는 하죠. 네. 감사합니다. GFA에서도 동일한 경우 어떤 세팅이 더 효과적인지 문의드립니다. 동일 좀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기는 한데 GFA랑 메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성격이 달라요.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소재를 점점 줄여가면서 캠페인당 소재를 하나씩 넣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야 머신러닝에 좀 안정화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소재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. 하지만 GFA 같은 경우에는 한 캠페인, 한 그룹, 한 소재를 넣지는 않는 것 같아요, 저는. 그래서 우선은 한 번에 다 넣고 몇 가지로 이제 줄이기는 하는데 메타처럼 타이트하게 진행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GFA랑 메타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도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GFA랑 메타 세팅 차이점. 너무 좋죠. 네,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번 또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서 또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타겟팅 얘기하다가 저희가 말았죠. 그래서 아까 뭐 제품군별로 이제 타겟을 나뉜다, 아니면 리타겟 같은 경우에는 색조 화장, 아니면 우리가 데일리로 쓰면서 계속 살 수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잡아도 좋을 것 같고, 이게 논 타겟이랑 어드밴티지 타겟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. 논 타겟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막 뭐 25세에서 39세 이렇게 최소한의 연령을 잡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근데 논 타겟은 아무것도 안 잡는 거. 진짜 모든 지명과 모든 타겟에게 노출시키는 경우를 말하고,
그러니까 뷰티 업종 같은 경우는 색조 같은 경우는 여성으로 최소한으로 잡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거 없이 전체 노출시키는 걸 논타겟이라 하고, 이제 어드밴티지 타겟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타겟이 조금 분명해 라고, 뭐 20대에서 30대 여성 이렇게 좀 최소한의 타겟만 잡고 가는 게 어드밴티지 타겟이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말을 할 때 논 타겟, 어드밴티지 타겟 이렇게 좀 광고 이제 라이브 진행을 할 때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서 논 타겟과 어드밴티지 타겟이 조금 헷갈리는 경우에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를 좀 인지를 하시고 오늘 라이브를 계속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타겟팅 했으니까 좀 저희가 이제 뭐 이벤트 같은, 뭐라 해야 되지? 특가 할인, 프로모션. 네,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광고를 노출을 시키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네. 네. 뷰티 브랜드는 뭐 신제품 출시나 아니면은 뭐 시즌 한정 에디션, 그리고 1+1 프로모션 같이 이벤트가 끊임없이 있는 업종인데요. 뭐 최근에는 여름 시즌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죠. 그래서 네. 이걸 메타 광고용 스토리나 아니면 릴스 광고로 잘 살려내면 정말 성과가 좋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오늘 하루만 마스크팩 1+1 선착순 체험남 모집 중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. 이런 식으로 좀 사용자한테 긴박감을 주면 네. 클릭률이 좀 급격하게 상승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약간 이런 소구점을 지닌 소재 같은 경우가 좀 후킹성 있는 소재일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비밀 링크 같은 거 진행하시잖아요.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마케터 되기 전에 뭐 비밀 링크다, 오늘만 특가다 라는 거를 조금 봤을 때 이거 뻥 아니야? 안 믿기죠? 네, 안 믿기죠. 이거 비밀 링크가 아니고 이거 전체 그냥 랜딩 페이지인데 비밀 링크라고 괜히 자극적이게 쓴 거 아니야? 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기피를 했는데 아니에요. 진짜로 광고주들과 소통을 하면서 봤을 때 진짜 오늘만 특가인 거고 진짜 비밀 링크가 따로 있어요. 그래서 좀 그런 후킹성이 강한 소재를 썼을 때 좀 최대한 자극적으로 노출시키면서 좀 CTR을 끌어올리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하고, 확실히 이벤트 특가 할인 프로모션 같은 소구점을 활용을 했을 때 전환율이 되게 올라가거든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실수로 하면 안 될 게 랜딩 페이지. 랜딩 네. 페이지 같은 경우에 뭐 그 이벤트로 랜딩을 시키는 게 아니라, 그러니까 각 제품별로 랜딩을 하는 게 아니라 가끔 메인 페이지로 거는 분이 있어요. 그리고 모바일이랑 PC랑 랜딩이 나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구분 안 하고 PC에 최적화된 거를 좀 이제 모바일용으로 노출시킨다든지 좀 그런 것들이 좀 확인이 안 돼서 랜딩 페이지에서 이제 후킹성이 좋아서 클릭은 올라갔는데 이탈률이 좀 커지게 되는 거죠. 좀 그런 것들은 좀 꼼꼼하게 이런 이벤트 소재를 활용을 할 때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아까도 말했다시피 요즘 여름철 시즌이니까 선크림 같은 거 광고 돌릴 때 뭐 물에 들어가기 전에 선크림 뭐 이거 안 바르냐, 좀 이런 식으로 좀 후킹성 있게끔 시즌별로 저도 구상을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한번 좀 이벤트나 특가, 할인 프로모션 같은 게 있다면 광고 소재로 좀 활용을 무조건 해보시고, 그럴 때만 단기로 좀 광고를 집중적으로 더 투자해서 돌려도 좋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예산 분배할 때 확실히 시즌 세일 많이 할 때 더 많이 좀 공격적으로 광고 집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네. 좋아요. 그리고 아예 여름이 지나고 나면 안 사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집중 공략해서 많이 소재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리고 이제 어쨌든 또 소재 얘기로 돌고 돌아왔는데, 이벤트나 프로모션 같은 거 말고 우리는 좀 상시 할인을 하는 데라서 좀 소재를 뽑아내기가 어렵다라고 할 때 어떤 거를 활용하면 좋을까요? 뭐 아까 원주 리뷰? 마케터님 네. 그쵸? 네. 좀 후기 같은 거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우리는 상시로 할인을 하고 이제 제품 성분 같은 것도 다 강조를 했는데 할 게 없다, 좀 소구점 뭘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사용자 후기 네. 같은 거를 좀 노출시키면 좋을 것 같죠? 그리고 또 저 같은 사람들은 한 번 샀던 거를 계속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처음 이제 사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사고 또 그쵸?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뭔가 사용자 리뷰가 확실히 들어갔을 때 솔직해 보이고, 네. 뭔가 실제로 평점이 어떻게 되는지, 뭐 4.8점이다 아니면
누적 판매량은 어떻게 되는지, 아니면 올리브영에 입점되어 있는 제품이라면 올영 몇 시즌에 1위를 했다, 좀 이런 것들은 소구하면 확실히 좀 후킹성 있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, 이런 것들은 아무리 후킹성이 있어도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뢰도도 함께 올라갈 거예요. 그래서 사용자 후기 같은 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, 사실상 우리가 맨날 히알루론산 들어갔다, 아니면 미백 효과 있다라고 이제 말해도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. 소비자들한테는 딱 성분을 봤을 때 이게 무슨 성분이지?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, 그리고 최근에 귀리 같은 게 성분이 들어간 좀 마스크팩이나 스킨케어 제품 같은 거를 이제 소구를 할 때 이게 귀리가 뭐가 좋은데 내 피부에? 이렇게 생각이 들 수 맞아요. 있어요. 그래서 아무리 소재에 귀리 성분 들어갔다, 무슨 100% 함유됐다 이렇게 해도 좀 소비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때 사용자 후기로 귀리가 들어갔다던데 진짜로 미백 효과가 확실히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, 아니면은 좀 거부감이 있을 법한 감태, 감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분이 들어갈 수 있어요. 근데 사실상 감태 성분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좀 알로에랑 다르게 좀 비릿한 향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이런 것들을 이제 감태 패드 이렇게 좀 강조를 하기보다는 후기를 해가 빌려서 감태라고 해서 살짝 걱정했는데 그런 거 없이 너무 향긋하고 좋아요, 오히려 피부가 촉촉해지는 효과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실제 사용자 리뷰를 끌어왔을 때 소비자들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은데 실제 리뷰가 있네? 라고 보고서 전환이 확실히 일어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네. 좀 이런 것들은 사용자 후기들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메타 광고를 소재를 맨날 뽑기가 되게 어렵잖아요. 그래서 이미지를 맨날 바꾸고 소재 맨날 바꾸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용자 후기 같은 경우에도 어떤 후기를 소구점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5가지, 6가지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아까 감태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비릿한 향, 좀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바꿔서 좀 후기 내용만 바꿔서 좀 롤링을 시켜서 이제 광고의 소재를 노출을 시킨다든지 좀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추출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사용자 후기를 되게 레이어를 좀 바꾸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문구만 조금씩 바꿔서 어떤 게 유저들한테 우리는 가장 반응도가 높은지 네. 좀 노출을 시켜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. 네. 그래서 요즘 제일 유행하는 게 사실은 인스타 인플루언서들한테 이제 영상 촬영해서 네. 그걸로 또 광고 UGC라고 하죠. UGC 맞아요. 네. 그래서 근데 이게 좀 그래서 인플루언서 좀 협력 광고에 대해서 조금 이제 또 제가 한번 돌려봤을 때 오늘은 약간 좀 실전 꿀팁이잖아요. 그래서 네. 꿀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물론 업종별로 아니면 인플루언서의 파워에 따라서 조금 효율이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게시글을 끌어오는,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 게시글의 내용과 영상이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트래픽 캠페인도 함께 돌리는 편이에요. 그리고 이제 그 영상 소재를 활용을 해서 전환용 소재로 옆에 뭔가 할인 소구점을 더 붙인다든지 좀 그렇게 가공을 했을 때는 전환 캠페인으로 돌리는 편입니다. 그래서 좀 트래픽 캠페인이랑 전환 캠페인의 예산 비중을 조금 둬서 트래픽 캠페인은 영상 그 자체에 이제 릴스 소재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가감없이, 전환용 소재는 그걸 노출시킴과 동시에 전환용 소재를 한 번 더 제작을 해서 추가적으로 노출을 시키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인플루언서 협력 광고에서 전환이 안 나온다, 아니면 전환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다 간접 전환이다 라고, 나는 메타 광고에서 직접 전환의 효과를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런 영상들을 조금 2차 가공해서 전환용 소재로 한번 돌려보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협력 광고 진행을 하실 때 조금 효율이 안 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. 네. 그리고 또 원주님, 네. 진행을 했을 때 어떤 점에서 좀 꿀팁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경우가 있었나요? 꿀팁을요. 네. 글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좀 여러 별로 많이 나뉘기도 하니까 조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, 스토어에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
를 이제 뭐 랜딩으로 걸어두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최근에 그 네이버 쪽에서 마케팅에 활용을 하라고 이제 랜딩 페이지를 따로 이제 개설을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메타에서 이제 돌렸을 때 효율이 나쁘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특히 자사몰이랑 스토어를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데 강세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한정 세일이잖아요. 그래서 메타 광고에서도 좀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트래픽이랑 아무리 랜딩 페이지가 네이버 스토어더라도 트래픽이랑 전환 캠페인 같이 돌려봐도 이제 강세일의 그런 소구점이 통해서 전환이 이뤄지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뭐 오늘 간단하게 얘기는 해봤는데 한번 정리를 쫙 한번 해볼까요? 네. 네.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뷰티 업종에서 이제 메타 광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제 SNS 감성에 맞는 감성형 크리에이티브 사용.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업종에 맞는 기초 화장품이라던가 아니면 색조 화장품 이런 거에 맞는 정밀한 관심사 타겟팅.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이벤트나 프로모션 이런 거 활용하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영상 기반 후기 콘텐츠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요즘에 저희가 이제 뷰티 트렌드를 많이 알아보면서 좀 그거에 맞춰서 좀 뽑아낸 꿀팁들이다 보니까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. 최근에는 뷰티 시장이 해외로도 이제 많이 진출을 하고 있어요. 한국 시장이 워낙 포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더 하고 역수출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해외에서 조금 유명한 브랜드다 라고 하면은 페이지를 여러 개 개설해서 영어나 좀 다양한 언어로 노출시키는 것도 브랜딩 효과에는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. 그래서 국내에서 확실히 좀 효과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좀 후킹성 있는 소재를 다양하게 노출을 시키는 게 또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. 네. 네. 추가적으로 뭔가 한바영님처럼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자사 브랜드에 맞춰서 좀 구체적인 컨설팅이나 메타 광고 좀 세팅 방법에 대해 조언을 조금 얻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쪽에 있는 번호로 좀 정리를 해서 메일로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좀 간단한 질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바로 직통번호로 연결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좀 공개적으로 댓글을 남기기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이거 우리 이제 녹화본 올라가잖아요? 네. 녹화본을 보시고 추가적으로 문의가 오고 하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부담 없이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. 네. 그래서 메타 광고 너무 요즘에는 SNS 광고 뷰티 업종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1차적으로 진행을 해봤고요. 이제 다음에 뭐 구글 광고나 아니면은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타 네트워크 배너 매체도 많이 준비를 하죠. 뭐 크리테오나 아니면 스노우 광고도 있고 아니면 뭐 저희 아까 말했던 GFA도 있고 네이버 SA 광고 좀 이런 쪽으로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섹터를 나눠서 메타, 구글, 뭐 네이버 그리고 기타 네트워크 배너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. 네. 네. 그래서 뭐 오늘 10시 아까 좀 10시부터 좀 진행을 했는데 더 이상 뭐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 라이브는 요 정도로 조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댓글창에 소통이 더 이상 없다면 오늘은 요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. 네. 다음번에 또 뷰티 관련해서 다른 뭘 오늘 강의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네, 라고. 한가영님도 오늘 네. 진짜 좋은 하루 보내고 오늘 날씨가 아침에 생각보다 좀 선선하더라고요. 그래서 다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면서 기똥찬게 하루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에 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뷰티 업종 메타 광고에 대해서 라이브를 진행한 광고 퍼포먼스 1분 브리팅 권소영 마케터 정원준 마케터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.